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 길갈 미션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중독 회복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회복 가운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 회복의 길을 몰라서,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회복의 문을 두드릴 용기와 힘이 없기에 저희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주님, 우리 길갈 미션으로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셔 저희 모두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중독 회복을 위해 기도와 온 힘을 다하시는 우리 홍 장로님과 홍영 권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두 분의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중독자들이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두 분께 성령 충만함 또한 내려주소서. 저희들 모두 두 네 분의 헌신과 사랑 항상 잊지 않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길갈 식구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저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70년 11월 25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부모님과 저 그리고 4살 밑에 남동생 이렇게 4식구가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1984년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까진 그다지 큰일들은 없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걸린 이민 계획이었기에 저희 두 형제는 별다른 힘든 점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어차피 너무 어렸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마 부모님께서는 이것저것 걱정과 생각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접고 여러 친척들과 친구들과의 헤어짐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 이태원에서 양복점을 운영하시고 계셨는데, 우연히 미국 영화 회사인 워너브라더스에서 한국으로 영화 촬영을 나와 저희 아버지께 영화 의상 제작을 맡긴 것이 인연이 되어 제 아버지께서는 미국에 오시자마자 워너브라더스의 의상팀에 쉽게 취직하실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어릴 적부터 조금씩 배워두셨던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쉽게 미국 사회에 적응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1984년 10월에 먼저 미국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으셨고,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2달 후인 12월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도 다운타운에 봉제 일을 하시게 되었고, 저와 제 동생은 학교를 다니며 하교하면 항상 둘만이 외롭게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픽업해 세컨잡을 뛰러 가시게 되어 우리 두 형제는 일요일 빼고는 거의 부모님을 뵐 수가 없을 정도로 두 분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희가 잠이 들면 집에 오셨다 밥만 해놓고 저희가 깨어나기도 전 벌써 부모님은 출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두 형제를 위해 힘쓰셨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자 그때부터 저의 방황은 시작이 되었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싸움, 기물파손, 땡땡이, 담배 피우기 등등 여러 가지 일로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급기야 부모님께 연락이 가게 되었고, 그때마다 정말로 아버지께 엄청나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의 방황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삐뚤어진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놓아두신 양주들을 몰래 홀짝홀짝 훔쳐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기분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술 맛을 알고 마신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때 제가 느낀 그 몽롱함은 어린 제게 큰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담배와 술은 부모님께서 하루 종일 일하신다는 장점 덕분에 점점 더 심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고 아무래도 LA 한인타운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시고 글렌데울로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만으로 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도 모르셨고 저 또한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며 저는 학교에서 싸움을 한 죄로 2번의 정학을 받았고 땡땡이를 치다가 경찰에 붙들려 부모님께서 경찰서까지 저를 데리러 오셔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 생활도 싫었던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친척들과 외할머니랑 살 테니 저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떼를 쓰며 점점 더 삐뚤게 나아갔습니다. 밤에 부모님이 주무시는 틈을 타 몰래 운전면허증도 없이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와 또래 친구들을 데리고 한인타운까지 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부모님이 깨어나시기 전에 집에 들어가는 짓을 반복하다가 잠복근무 중이시던 아버지께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차에 가스가 자꾸 주는 것을 이상히 여기신 아버지께서 눈치를 채신 것이었습니다. 또 죽도록 맞았습니다. 무척이나 엄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말로 또 몽둥이로 고쳐보려 하셨지만 저의 뉘우침과 반성은 그때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은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16살이 되어 학교에서 운전면허증을 따자 저는 부모님께 제게 차를 사주시면 다시는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동생과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자 부모님께서는 마지못해 제게 차를 사주셨습니다. 차가 생긴 저는 첫 1년 정도는 진짜 열심히 동생과 함께 땡땡이도 치지 않고 학교 생활을 착실히 해나갔지만 얼마 못 가 저는 다시 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동생을 학교에 내려주고는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가짜 아이디로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방탕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고 망가진 삶을 추구하던 저는 19살 때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오렌지 카운티에서 파티에 참석해 많은 술을 마시고 새벽 3시경 한 친구와 다시 글렌데일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프리웨이에서 제 차를 거의 칠 뻔한 어떤 차를 쫓아가 온갖 욕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맨정신이었다면 아마도 조금 싸우다 말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술에 취해 정신없던 저는 90여 마일의 속도로 달리며 프리웨이에서 10여 분을 계속 쫓아가며 싸우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제 옆에 타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 상대방의 차를 향해 4-5발의 총을 쏘았고 그 차가 갓길에 부딪히며 서는 동시에 저는 놀란 나머지 그대로 주행랑을 쳤습니다. 그 친구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저는 무서움과 동시에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걱정 때문에 그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도착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큰일이 없겠지 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찾아온 경찰들에 의해 체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저는 제가 직접 총을 소지하거나 쏘지는 않았지만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로 체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제 친구의 행방을 묻는 경찰들에게 모른다는 거짓 증언을 하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천만다행히 상대방 운전자는 총상을 입지 않았다는 소식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달 반 정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께서 보석금 7만 5천 불을 마련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 후 3년여간의 긴 법전 싸움에서 도저히 더 이상 싸울 힘도 돈도 없었기에 프리발견을 통해 감옥의 1년과 집행유예 7년을 선고받고 이 싸움의 끝을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때 일을 후회하고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그 당시 제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얼마 못 가 저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짓을 계속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사고를 낸 적은 없었지만 한켠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혼쭐이 다시 한번 났더라면 혹시 제가 이렇게까지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짧은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저의 음주는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언제부터인가 집에 돌아온 것이 기억이 나질 않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차고로 달려가 제 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나 사고는 내지 않았나, 혹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지만 저녁만 되면 그 생각들은 온데간데 지워지고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던 저는 진짜 또라이는 또라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좀 먹고 살던 저는 28살 때 일찍 결혼을 해 제 와이프와 LA로 나와 부모님과 따로 살기 시작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이 바뀔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얼마 동안은 행복하고 예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조금씩 저의 음주가 다시 심해지며 저의 음주로 인한 잦은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제 자신밖에 몰랐던 저는 저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와이프의 잔소리가 싫어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 술집으로 향해 코가 삐뚤어지도록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저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 핑계를 잡은 거였죠. 저는 참 못된 놈입니다. 못된 놈이에요. 진짜. 그렇게 저는 술독에 완전히 빠져 거의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 번은 진짜 3일 밤낮을 잠도 안 자고 그 독한 양주를 제 입속에 들이붓기 시작하며 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11병의 양주를 마신 끝에 기어이 알코올 포이즌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 구급차에 실려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병원 생활은 정말 미칠 것만 같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병원에서 퇴원해 제가 좋아하는 술을 이제는 컨트롤 해가며 마셔야겠다는 한마디로 어이없고 미친 생각을 하며 퇴원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던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2주간 일을 못해 할 일이 많다는 핑계와 거짓말로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벌건 대낮부터 미국 술집으로 달려가 입원해 있던 2주간 마시지 못한 술을 한꺼번에 마시기 시작했고 저의 음주 습관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죽음의 낭떠러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와이프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술로 인생을 망치고 있던 저는 6년 전 어머니께서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길갈 미션을 알게 되셔서 저에게 홍 장로님을 만나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렇게 6년 전 화요일 길갈 미션에 참석해 홍 장로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다음날 바로 감사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홍 장로님의 오더로 감사의 집 회복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무척 힘들고 낯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좋아졌고 10개월의 금주와 교회, 트레스디아스 그리고 감사의 집 형제님들과의 펠로십과 여러 미팅 등에 참석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 저는 자만심에 빠져 혼자의 힘으로도 회복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감사의 집을 떠나 저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2개월 정도는 일도 나름 열심히 했고 미국 AA 미팅과 교회 생활을 빠지지 않고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는 슬슬 AA 미팅도 빠지기 시작했고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혼자만의 회복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첫 1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단주한 지 364일 만에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술로 인해 제가 타락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저는 그 금요일 저녁 15시간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밝게 불이 켜진 큰 전광판에 시원해 보이는 모모 맥주 광고를 보고 나도 모르게 저거 한 깡만 먹으면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깡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게에 들려 24아운스짜리 깡통 맥주 한 개를 사와서 마시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게 남아있던 기억일 뿐이었고 다음날 11시가 넘어 깨어보니 방 안은 온통 빈 술병들로 가득했습니다. 둘러보니 양주 2병, 맥주 12개, 소주 6팩 2박스, 막걸리 2병 등등.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비워진 상태로 굴러다녔고 저는 그 상황이 기억이 나질 않아 멍한 상태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국마켓과 리코스토어를 왔다 갔다 했는지, 또 이 많은 술을 어떻게 혼자 다 마셨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기억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저의 1년여의 회복 생활은 끝이 났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 같았으면 빨리 뉘우치고 다시 회복 생활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낭떠러지로 뛰어가 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술로 인해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몇 주째 밥도 못 먹고 술로만 살던 저는 피를 위아래로 토하고 환상과 환청, 구토, 탈진 등의 증세로 병원에 일주일을 넘게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그 후론 계속 회복과 중독 사이를 오가며 제 삶을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홍장로님께서 주신 수많은 회복의 기회를 저는 계속 무시했고, 저의 뜻대로 또 저의 욕심대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전 저는 3주간의 평생 해보지 못했던 길거리 생활을 하다가 진짜 죽을 것만 같아 다시 길갈 미션을 찾아왔고, 고마우신 주님과 홍장로님 네 분의 허락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감사의 집에 들어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던 주님과 홍장로님 네 분, 그리고 길갈 식구 여러분들께 죄스러움과 창피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사랑 많으신 주님과 홍장로님 네 분, 그리고 길갈 식구 여러분들이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셨기에 제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토니는 저의 생애 처음 맞이한 1년 생애를 통해 더욱더 낮아지고 근신하며 깊은 회개를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약속드리며 진짜 더욱더 열심히 회복 생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만 끊는 것이 회복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중독자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다른 중독자들을 사랑으로 도우며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홍장로님의 가르치심을 잊지 않고 간직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님과 홍장로님 그리고 홍영권사님, 길갈 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